안녕하세요. 오늘도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흔적의 역사 시작합니다. 벌써 11번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마영 기자는 요즘이 무슨 철인지 혹시? 겨울철. 겨울철. 성형의 계절입니다. 성형철. 네. 그래서 뭐 수능도 끝나고 방학되고 그래서 뭐 미뤄뒀던 뭐 각종 뭐 시술, 뭐 우리는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는 계절인데 사실 뭐 예뻐지기 위한 성형도 있지만 뭐 이빨 교정, 뭐 예를 들면 뭐 불가피한 눈 수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수술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뭐 방학 시즌 기다렸다가 수능 후에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목숨을 거는 성형도 있고 의료사고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요. 얼마 전에 뭐 또 뭐 요새 뭐 지방 흡입 수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뭐 양악 수술 같은 거 받다가 뭐 죽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끔찍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네, 성형 피해자 얘기도 참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성형수술 이야기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형수술 뭐 역사도 그렇지만은 역사 이래로 이제 패셔니스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꿈꾸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요. 또 나름대로 옛날에도 미의 기준이 또 있었을 거고 또 뭐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 합니다. 요즘 이제 강남을 보면 성형외과로 아주 그냥 도배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성형 관광지로 유명하다는데 원래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성형으로 유명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뭐 추측이나 뭐 추단이 아니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예, 그 1980년대에 김해 그 예안이라는 곳에서 인골이 한 210여 구 정도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흥미로운 형태의 인골들이 보였습니다. 그 인골들이 성형의 증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구 정도, 10구 정도의 인골 머리뼈에서 인공적으로 이제 좀 변형된 흔적이 좀 보였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삼국지 중국 역사서잖아요. 한 3세기, 4세기 그때 역사서인데 거기 그 동의전 그다음에 변진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누른다. 머리를 모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지난 사람들은 모두 편두다. 편두라는 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납작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안이라는 게 이제 변진 이런 데가 지금 이 신라라든가 그쪽 가야 쪽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편두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거기가 이제 고고학적 증거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기록에 부합되는 얘기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나온 거네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보통 기록이 있어도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입증이 안 되면 사실은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고고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됐으니까요. 예안이 인골을 보면은 머리 이마가 좀 앞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뒷 이마가 좀 튀어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뒷장구죠. 그러니까 그 갓난아기 때 이제 무거운 물건을 앞니마 이렇게 눌러서 인위적으로 뼈를 눌리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머리 높이도 평균치보다 13.8mm 정도 짧은 특징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가 뒷장구인데 예, 뒷장구인데 참 저는 노력하지 않고 뒷장구로 얻은 저도 거네요. 뒷장구입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완전 여기가 눌려가지고 엄마 닮았나? 네, 아니 저희 시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데 손자가 잘 낳았다고 되게 좋아하십니다. 머리 좋다 그러잖아요, 뒷장구가 보통. 근데 이게 요즘 엄마들도 머리 모양을 만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머리 뭐 이렇게 앞 뒤에 이제 판자를 대고 끈으로 묶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10차례 정도를 반복을 해봤더니 그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뼈가 좀 물렁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아기의 두개골이 앞뒤로 납작해질 가능성이 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눕혔다 저렇게 눕혔다 하면 머리 모양이 예뻐진다고. 뒷장구를 만들려고. 근데 그게 그 질식사회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편두 인골들의 성별을 봤더니 다 여성들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 여성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는데 편두 인골 한 10구 정도 중에서 7구가 여성이었는데요. 그 편두 인골을 복원을 해보니까 마치 그 올해 지금 성형수술한 그 현대 여성들처럼 오똑한 코, 그다음에 턱이 유난히 작은 그런 뭐 20대 여인의 얼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시 미용의 측면이 큰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다른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두뿐이 아니었다고요. 그 치아 이빨도 인공적으로 뺐다면서요. 요즘도 뭐 미용 때문에 뭐 발치도 하고 그걸 발치라 그러죠. 인공 발치라 그러는데요.
그 인골 세구, 삼구, 그러니까 세구의 치아에서 이빨을 좀 일부러 뺀 어떤 그 발치 흔적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인골을 보면 이빨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마모가 됐어요. 연마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돌구술 같은 걸로 이제 일부러 지속적으로 연마를 했다는 뜻인데 그걸 이제 구암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정 치료의 풀인가요?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편두나 발치라던가 이게 당시에는 외과 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피가 나고 이러면 엄청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당연히 위험했겠죠. 편두의 경우는 이제 돌이나 판자 이런 걸로 네. 이제 눌렀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 만약에 누르면은 뇌가 그 압력을 줄이려고 그 뼈를 녹이는 세포를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압력이 가해진 부위의 뼈가 좀 얇아지고 그래서 편두의 두개골이 쉽게 부서지는 그런 뭐 특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편두 만들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발견된 인골 중에서는 아마도 수술 도중에 이제 죽은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료사고로 죽은 케이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빨 같은 경우도 이제 송곳니하고 측문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위쪽 가운데서부터 두 번째 옆니라 그러는데 그걸 생으로 뽑았으니까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 겁니까? 그래서 굉장히 통증도 심했을 거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거겠죠. 저도 교정 치료하느라고 이를 뽑아봤는데 생리 뽑으면 정말 아프죠. 예, 끔찍하고 피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당시 이게 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것도 이제 마취도 안 하고 뭐 어떤 걸로 마취를 했는지 모르지만 마취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편두, 발치 이런 게 다 동이족 문화라고요? 예, 우리 민족의 어떤 계파를 보면 동이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980년대 그 우리가 이제 지린성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길림성 거기 발견된 인골 중에서 전형적인 편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에서 4,000년 전 유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이몽고라 그러는데 내몽골 자치구 그 츠퐁이라 그러는데 적봉 이런 데서 이제 뭐 그런 문화층에서도 편두 인골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원커우라고 해서 대문구 문화 이런 데서도 편두가 나오는데 거기는 전부 다 동이권 문화거든요. 동이계 문화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발의 연안 우리가 이제 발해라 그러잖아요. 보하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고 또는 그 만리장성 이북의 문화 그건 전부 동이계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고조선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편두, 발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연마 그러니까 구함구라 그러죠. 그런 풍속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 동이족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화에 등장하는 동이계 신들한테도 성령의 향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연구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복희, 전욱, 그다음에 치우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설적인 동이계의 신들로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요. 이설은 좀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모두 두 개 변형 그러니까 편두나 두 개 변형의 흔적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복희 같은 경우는 산동성 출신의 신이라 그러는데 산동성이라는 데가 결국은 동이족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머리가 길고 눈이 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문헌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편두 때문에 눈이 길어졌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욱이라는 또 인물이 있어요.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분도 동이계인데 설문해자 같은 걸 보면은 전욱이 머리가 작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전욱의 머리가 기울어져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논영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욱은 머리가 솟아 있는데 요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은 뭐냐면 중국인은 이제 요수는 중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욱은 머리가 작고 기울어져 있고 솟아 있는데 그 이 중국인인 요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치우도 동이계의 수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문헌을 보면은 머리가 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전부 모두 편두다. 그리고 머리가 길다, 작다 이런 뭐 어떤 일관된 뜻이 있기 때문에 동이계의 전설상 인물들도 결국은 뭐 이런 편두를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한결같이 이제 머리가 길고 작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예뻤던 건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뭐 반인 반수 뭐 이런 식으로 뭐 새의 모습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절대적으로 옛날부터 두상이 작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 미남 미녀 뭐 이런 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데요. 당대 미 기준이 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머리가 작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왜 동이족들은 근데 편두를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네. 편두 모양이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가 작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새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새의 영혼에 빙의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정일치 시대에서 이제 당대 무당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당군 지금의 무당이 아니고 제정일치 시대의 수장이거든요. 네.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됐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무당이라는 사람이 하늘과 땅의 소통을 독점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근데 새가 바로 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 땅과 사람의 일을 하늘에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속성이 있었다고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의 영혼에 빙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동이족의 전설적인 인물인 전욱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스스로만 땅과 하늘의 소통을 담당을 해갖고 끊어버렸다 그럽니다. 자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욱이 새가 돼갖고 땅과 사람을 하늘과 소통시킨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이족의 수장들이 새를 동경했던 거고 새의 모습을 아마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그게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편도했던 그 사람들 보면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적 감각이냐 아니면 혹시 또 아름다움 추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또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요즘 어쨌든 예전부터 이제 성형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이제 편도하다가 또 발치하다가 이제 뭐 일종의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사고로 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뭐 수술 받다가 죽기도 하고요. 이게 뭐 아름다움을 위해서인지 뭐 어떤 주술적인 의미에서인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술했던 풍습이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성형 수술이나 어떤 미를 추구하는 건 우리 민족만 그랬던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에서는 개미허리 춘추 전국시 때부터 유행이었다면서요. 예, 이거 뭐 성형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요. 중국에서도 보면 이제 미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보면 그 타면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타면, 세요, 가느다란 허리를 탐했다 뭐 이런 고사입니다. 네. 그게 또 묵자에 나오는 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초나라 영왕이라고 그래서 네. 기원전 541년의 인물입니다. 그때 이제 영왕이 바로 이 가는 허리를 유난히 좋아했다는 거죠. 임금이 좋아했다면은 당시 초나라에서 유행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랬죠. 이제 뭐 임금이 좋아하니까 네. 궁중의 모든 남녀가 이제 혹독한 다이어트를 한 거죠. 그래서 모두들 하루 한 끼씩 먹고 버텼다. 네. 그래서 임금의 눈에 들려고 모두들 가슴에 이렇게 막 깊이 또 뭐 숨을 들이킨 다음 허리띠를 막 졸라매고 그랬다 그러고요. 네, 서양의 코르셋 생각도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허리를 너무 졸라매니까 이게 너무 아프니까는요. 모두들 네. 이제 담벼락에 의지해서 이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 그러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1년 뒤에는 궁중의 모든 남녀가 다이어트 성공했다 이런 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얼굴에 개미허리를 다 걷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금방 또 문제가 생기는 네. 거죠. 과도한 다이어트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을 했다 그러죠. 네.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들이 수군수군 됐다 그럽니다. 그 초나라 왕의 별난 취향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수군수군 됐다 그러는 거고 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제 버들가지처럼 가는 허리, 그 눈꽃같이 새하얀 피부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세요 설부라 그러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미인의 상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늘다면 허리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한나라 성제라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33년에서 7년 사이에 그 제위를 하셨던 분인데 네. 그분의 후궁이 조비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손바닥 위에서도 능히 춤을 추울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허리 몸매가 개날팠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남조 시대, 양나라 시대 거기에 그 여자 중에서 장정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허리가 1청6천이었다 이라는 거거든요. 네. 1청6천은 40cm 정도, 그러니까 40cm. 15인치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미허리 정말 그야말로 개미허리 여인이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들이 어떻게 안해질 수가 있는지. 우리 여인들 어땠을까요? 이것도 이제 비근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고고학적인 증거인데요. 네. 그 경남 창녕 송현동이라는 데서 그 16살 가량의 어떤 그 이 여성 인걸이 나왔어요. 근데 네. 그걸 이제 복원을 해보니까
키가 한 152cm 정도의 어떤 작은 키인데 예. 허리가 21.5인치였다 그럽니다. 뭐 여자들도 보통 리즈 시절이 있는데요. 뭐 우리 저 이마영이한테 얼마라고 물어보기는 뭐해도 뭐 물어볼 상관없는데 사실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이제 결혼 전에 제일 날씬했던 것 같은데. 아유 저희 저 아내도 뭐 한때는 리즈 네. 시절에는 뭐 24인치였다고들 그래갖고 예. 옛날에 좀 잘 녹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많이 좀 그때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시죠? 맞아요. 기억이 좀 납니다. 지금. 예. 근데 가는 허리가 당연히 로망이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도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도 이제 많은 시인들의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고려시대의 문인 네. 또 대문장가잖아요. 이규보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오천유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기생하고 술, 네. 그다음에 안주거리, 뭐 상뻥이라 그러는데 그걸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규보가 이제 그런 답가, 그 시를 읊어서 보내는데요. 네. 내 주량은 비록 그대에 못 미친다. 그대라는 걸 아까 얘기했던 친구 오천유를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 술을 즐기며 속소에 가는 허리를 탐낸다라는 그 동국 이상국집에 정집에 나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속소에 가는 허리라는 거는 한 묶음의 비단 같은 허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오천유가 보낸 기생의 허리가 하늘하늘하는 뭐 개미의 허리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아까 개미허리를 좋아했다는 초나라 영왕을 언급하셨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군주가 괴상한 취향을 가지면 상상 못할 후유증을 낳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지도층이 중요한 건데요. 제나라 황공이라고 있습니다. 기원전 685년에서 643년 그 인물인데요. 네. 이분이 또 자줏빛 옷의 마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색이라 그러죠. 네. 자색 옷의 마니아였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줏빛을 자꾸 밝히니까 온 나라에 이제 열풍이 불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흰색 비단 5필을 주고도 자주색 비단 1필을 살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이렇게 나와서 자주색 풍기 현상을 뭐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크게 걱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대 명재상인데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대책을 내놓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측근들 불러서 말씀하세요. 나는 자주색 옷에 냄새가 나서 싫다. 아주 싫다. 네. 그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황공이 자주색 옷을 입은 신하들을 볼 때마다 난 그 옷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싫으니까 짜증이 뭐 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하나둘씩 이제 자주색 옷을 이제 벗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행이 급격하게 시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좀 다르게 보면 초나라 영왕이나 제나라 황공은 좀 시대를 뛰어넘는 패셔니스타였을 수도 있을까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네. 임금이 뭐 기상한 취향을 하니까 뭐 얼마나 그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은 아니라고 봐야죠. 이제 긴 생머리도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고요? 지금도 아마도 뭐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희미한 첫사랑의 그림자를 할 때는 늘 뭐 가는 물새 뭐 그다음에 가는 네. 허리에다가 긴 생머리 이렇게 뭐 로망으로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남녀의 로망이었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특히나 신라 고구려 외인들이 아주 그 생머리가 네. 당나라에까지 아주 소문자자했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 태평어람이라 그래갖고 중국적 사료가 있는데 신라에는 한 척이나 되는 머리를 가진 여인들이 많았다. 그리고 구당서라는 책을 보면 역사책을 보면 신라 부인들은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머리에 두르고 비단과 주옥으로 장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구당서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신라가 631년에 바친 2명의 여학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연예인이거든요. 검은 머리카락이 매우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에도 생머리는 당연히 그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머리 때문에 궁중에서 질투, 살인까지 벌어졌다고요. 예, 고구려 뭐 동천왕 때 일인데요. 그 정부인, 그 정후라 그러죠. 그리고 그게 연씨라는 분이 정부인이고 네. 후궁이 이제 관나부인이라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둘 사이에 이제 이간질이 벌어지고 이제 뭐 질투가 벌어지는데 그 정실 부인인 연씨가 이 후궁인 관나부인을 질투해서 왕에게 고자질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중국 위나라에서는 긴 생머리카락을 천금을 주고 살 정도로 좋아합니다. 네. 만약에 긴 생머리가 좋은 관나부인을 이 위나라에 보내면 위나라가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유치한 그 질투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뭉부답으로 이제 무시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말을 관나부인이 전해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왕한테 가가지고 정실 부인인 연씨를 이제 험담을 하게 돼요. 네. 그 왕이 사냥을 갔다 왔는데 관나부인이 가죽 주머니를 들고서 뭐 왕한테 가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왕비인 연 씨가 나를 이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던지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왕은 거짓인 줄 알죠. 그래갖고 관나 부인을 도리어 이 거짓을 왜 고하냐 그래갖고 그 가죽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이구. 그 왕도 나쁜 사람이죠. 네. 어쨌든 간에 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긴 생머리를 한 고구려 신라 여인들에게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류 스타를 좋아하는 게 연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신라인들의 가발도 당나라에서 인기였다고요? 예, 뭐 이만 기자는 잘 모르겠지만 1960년대 우리나라 가발이 그 네. 여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동네에 이렇게 있으면 그 머리 사세요, 머리카락 사세요 하고서 이렇게 파세요라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 이게 빠진 걸 갖다가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팔아서 그 뭐 이게 뭐 반찬거리도 하고 그랬던 그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가발이 1960년대에 아주 수출 상품으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효자 상품이었죠. 어려울 때. 네. 그 통일신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는데요. 당나라한테 보내는 곡물 중에서 아름다운 가발,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빠짐없이 포함이 됩니다. 그 예를 들자면 그 869년의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넉자 5시에 2발 150냥과 석자 5시에 2발 300냥을 당나라에 바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1200년 전에도 가발이 신라의 인기 수출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960년대랑 똑같은 거죠. 신라 백성들이 이제 머리카락으로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호구지책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그 덕에 이제 당나라한테 보낼 곡물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신당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 부인들은 미발을 머리에 두르고 구슬과 채색 비단으로 꾸몄다. 그리고 네. 남자들은 머리를 깎아 다리로 팔고 흑건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다리라는 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조선 시대 때 가채 있잖아요. 머리를 예. 좀 풍성하게 보이려고 왜 그 더 쓰는 가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라 남자들이 머리를 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채로 수출을 하고서 자기는 흑두건을 쓰고서 이제 다시 머리를 길게 자라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머리카락 팔아가지고 이제 먹을거리 마련하고 뭐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그 1960년대랑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조선 시대에는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조실록에 나옵니다. 1572년의 일인데 그 선조 임금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비만기를 내려보내는 장면이 뭐 나오거든요. 네. 그 비만기라는 게 뭐냐면 임금이 손수 작성해 갖고 내리는 어떻게 보면 특별지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 담화문 같은 거거든요. 그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뭐 어떤 내용을 비만기에 썼냐면 이렇습니다.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훼손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이것이 시초인데 요즘 사내 애들 보면은 귀를 뚫고 귀걸이를 달고 네. 뭐 이러니까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끄러운 유행은 오랑캐 풍습이다. 앞으로는 언금을 하고 이달 말까지 한 달간의 기한을 주는데 만약에 한 달 후에도 똑같은 일을 벌이면 사원부가 엄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울음장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귀걸이 풍습이라는 게 사실 선점 때만은 아니고요. 그 중종 때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9살짜리 왕족 하나가 그 귀를 뚫고 진주 귀걸이를 달고 다녔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유행인 거예요? 중국에 따른 유행? 아, 이건 이제 오랑캐 유행이라는 건데 사실은 오랑캐 풍습이라는 게 이제 원나라나 뭐 그런 데 아니겠어요? 북방의 뭐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 옛날에 우리 저 동북 쪽에 어떤 아까 얘기했던 동이족의 풍습에 그 이 귀걸이가 있습니다. 그게 8,000년 전 유적에도 그 지금으로 따지면 고성 문암리라는 게 강원도 거기서도 이렇게 보면 그 귀걸이가 나와요. 8,000년 전 유적인데 그러니까 귀걸이를 다는 풍습은 이미 어떻게 보면 동이족의 문화라고 옛날부터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선조는 그걸 오랑캐라고 우리가 잘못 표현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유행을 강제로 막는 게 어려운 일인데요. 예,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영종족 때 그 일종의 가발이라 그랬잖아요. 다리 가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로 비화가 됐어요. 뭐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가채라는 게 이제 머리숱이 많아 보이려고 이제 덧넣어서 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실학자인 이동무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무거운 다리 때문에 가채 때문에 목뼈가 부러져서 죽은 어린 신부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혀를 끌끌 차는 그런 그 내용을 청장관 전서에 이제 쓰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 치장에만 7, 8만 냥이 든다. 이게 무게를 지탱할 수도 없다. 오죽했으면 13살짜리 며느리가 다리 무게 때문에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유행이 좋지만 7, 8만 냥이라면 우선 사치가 너무 심했고 그렇죠. 예. 사람까지 죽었는데 임금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이제 영조 정조가 모두 이제 가채 다리 그 유행을 금지하는 법령을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뭐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인환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궁중의 유행을 어떻게 막겠습니까?라고 임금이 만든 법령을 뭐 네. 끝내 저지하고 뭐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대부하고 일반 평민들하고 어떤 구별을 짓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시대의 유행을 거스를 수 없다 이런 그 핑계를 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 이런 가발을 금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법령이 공포될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놈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 오래 가겠어 하고 비아냥된다. 그러나 이 법은 금석이 부서져도 폐지되지 않을 거다. 그리 알라. 그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그 가장까지 연좌시켜서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상 같은 명령이었네요. 그런 거죠. 이제 정조의 뭐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가발 금지령의 법 정신을 유치입검이라 그랬거든요. 네. 유치입검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치에서 검소로 돌아간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가발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가발, 다리 이런 게 사라지는 게 부녀자의 귀천도 함께 사라진다 이런 우려가 이제 사대부 사회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 가발, 금지된 가발이나 다리 대신에 쪽두리를 쓰는데 이게 부녀자의 귀천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의 지위에 따라서 금이나 옥으로 장식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뭐 또 뭐 상언이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차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빈부나 이 신분의 차이를 표시를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니까 이러면 금이나 그럼 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또 후유증이 나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가방을 못 들게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정조가 손을 들었나요? 아닙니다. 이거 정조가 이제 계속 강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아주 그 뭐라 풍선 효과라 그러나요? 우리가 네. 얘기를 하는데요. 2년이 지난 뒤에도 차츰차츰 이제 아니라들의 이제 머리카락 부피가 커지고 있다라는 상소문이 올라와요. 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가발을 금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본발을 길러가지고 높이 치장하는 풍조가 이제 새로운 유행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본발의 높이, 본발까지 이제 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조가 지쳤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쉽겠냐는 소리죠. 그러면서 아니 조정이 어떻게 집안에 있는 부녀자의 뒷머리까지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단속하겠냐. 여기 있는 신하들이 각자 집에 가서 정해진 법도를 지킨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도 반드시 본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속의 유행을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상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왕조 시대인데도 임금이 막을 수 없었던 게 이제 패션인 것 같은데요. 근데 70년대에도 두발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길이를 재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잘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뉴스에서 하도 네, 많이 봐가지고. 옛날 그 뭐 대한 뉴스에 나오는 네, 맨날 그 재는 거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아주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네. 60년대 사진 보면 나오는데 두 가지 사진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 광경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장발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걸려가지고 네. 어떤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습니다. 사각형으로 울타리 쳐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집어넣고 막 이러는 게 표현이 하나 보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경찰이 뒤에서 이제 그 여자의 그 미니스커트하고 그 무릎 사이를 이렇게 재는 네. 그런 아주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거 한번 사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정조가 나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 70년대 이제 돌이켜 보면 좀 무지막지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미니스커트 길이까지 재고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만약에 경찰이 여자 미니스커트 길이 잰다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건 전형적인 성추행이 아니라 뭐 성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장발 단속한다고 울타리 만들어 놓고 거기 무슨 닭장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무지막지한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 정조가 그나마 이제 뭐 솔선수범을 했다니까 또 나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그 궁중에서 했던 게 다 유행이 옮겨갔을 텐데요. 궁중에서 그렇죠.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도층이죠, 그러니까. 예. 그 교황의 작은 차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가 이제 뭐 솔선수범해야지 유행병 뭐 이런 네.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중국의 아까 얘기했던 자줏빛 마니아 네. 제황공 일화를 이제 전하면서 이제 한 비자가 뭐라 그러냐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소 자신이 하지 않는다면 백성이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맹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위에서 좋아하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지나침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뭐 민족의 이 백제 시조 원조 대왕이 뭐라 그러냐면 도성을 세우거든요. 네. 하나미래성이라고 지금 풍납토성 그 아마 거의 같을 것 같은데요. 거미불루 화이불치라 그럽니다. 그 뭐냐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나중에 외워두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주 절묘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더도 말고 아주 적당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션 리더들 우리가 뭐 패션 피플, 뭐 패셔니스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명품의 값비싼 유행, 네.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성형 뭐 이런 것보다는 원조왕처럼 어떻게 보면 거미불로 화이불치 이런 어떤 아주 이 궁극의 그 어떤 절제 이런 어떤 그 유행 풍조를 퍼뜨리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 검소한 복장이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사진마다 지금도, 다 똑같은 옷을 네, 입고 다니고 지금도 있어가지고. 아주 기억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예인 강소라 씨가 네. 굉장히 싼 드레스 33,000원인가 그걸 그래. 입어서 약간 화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강소라 씨 이렇게 보니까는 굉장히 그 검소하게 옷을 입는 듯한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예. 예. 이제 새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좀 새로운 각오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그 이마영 기자도 알지만 새로운 직책에서 이제 직책을 맡았는데요. 뭐 그 논설위원실로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쨌든 그 이 눈높이를 맞춰 가지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뭐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 이마영 기자 새해 소망은 뭐 있습니까? 팟캐스트가 잘 되는 것입니다. 기사를 잘 쓰셔야죠. 네. 자기 일이 있던 나름 또 학술 담당이니까 아주 잘 네. 되시기 바라고 건강이 네.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사실 뭐 5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저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건강 진단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그리고 아내 건강, 남편의 건강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아주 그 뭐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배우자의 건강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건강보다 오히려 더 신경 쓰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이 챙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래야 될 그럴 이제 생각이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 이 방송을 이제 사모님께서 들으셔야 하는 게 아닐까. 안 듣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건강하십시오. 이마영 기자도 건강하시고 일 네. 열심히 하십시오. 부장님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